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월입니다. 이제 12지지에 대해서 4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수의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브리핑을 하자면, 이 12지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게 기초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절대 기초가 아니에요. 물상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심리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직업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12신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수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사전적인 의미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자수라는 거는요, 일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육효 주역 아시죠? 자, 이렇게, 이게 음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갈라져 있는 게. 그래서 여기는 양이고, 이게 일양입니다. 그래서 일양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요, 자시라는 게 어때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23시에서 1시예요. 옛날에 이제 자시라는 것은 그때 다음 날로 넘어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야자시와 이거 정자시 봐야 되냐 말들이 많아요. 자, 23시와 1시인데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를 쓰고 있으니까 23시 30분이 맞죠. 우리 지금 현재 시계로는요. 그때부터 1시 반까지다. 이때 태어난 분들을 자시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복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야자시를 봅니다. 예, 야자시를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23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23시에서 1시가 23시에서 24시로 나눌 수 있고, 24시에서 00시에서 1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쥐라는 동물이요, 앞발은 4개고 그 다음에 뒷다리는 5개예요, 발가락이. 이게 음에서 양으로 변한다는 내용이고요. 얘네가 자랄수록 그 발가락이 하나 더 많아진다, 이렇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는 건요,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자시를 봐야 된다, 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태어난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봐야 된다. 이것저것 다 보고 비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라는 애는요, 이 몸체는 양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 병, 무, 경, 임과 이 천간지지를 이루잖아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그런데 얘가 쓰이는 거는 어때요? 갑자 일주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정인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용을, 체는 양이고 몸체는 양이고 쓰임새는 음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얘의 몸체보다는 이 쓰임새의 음으로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체와 쓰임새가 다르다, 체용이 다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쥐의 물상이죠. 또 이게 쥐. 예. 쥐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의 물상 중에 쥐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쥐라는 것, 이게 전부 이게 자수라 그러면은 무조건 쥐 이렇게만 연결 짓지 마시고 쥐라는 물상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6일이나 7일부터 해가지고 1월 5일 정도까지 하면은 이때 대설로 이제 절 입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동지를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가장 추울 때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해 자축이 있죠. 양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월, 12월, 1월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몸으로 느끼기에는 1월이 가장 추워요. 그런데 이거를 자를요, 겨울에 가장 왕지에 있다 그래요.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늘이 주는 기운은
당연히 자가 제일 추울 때예요. 하지만 우리 땅에서 느끼기에는요, 추월이 가장 추운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운을 먼저 우리가 하늘을 떠받들잖아요. 별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은 인간과 이 동물이 살기에 정말 추운 거를 체감하는 것은 이 추월이다. 1월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동지가 어때요?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밤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죠. 그래서 가장 긴 날이다. 이때 동짓날이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동지세수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적 의미 또 알아볼까요? 우리 신자진 있어요. 이게 삼합이라 그럽니다. 삼합. 자, 삼합은 어때요? 여기서 물이 시작해서 내가 이제 물의 왕지가 돼서 이때 물을 모으는 데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게 장성쌀이라는 거예요. 예, 장성쌀. 생, 왕, 묘 한다 그럽니다. 물의 왕지에 있는 거예요, 자수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도화살도 있다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 어때요?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축에서도 또 가운데 있습니다. 방합이에요. 자, 그리고 자축 하면 육합이 됩니다. 육합은요, 이 개인적인 합이고, 제가 육합의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때 보면은요, 육합은 개인적인 합, 사랑의 합이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자오는 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충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자미는 원진쌀이 되고요. 그쵸? 원진쌀, 자미. 원진쌀. 그 다음에 자유는 이제 이게 귀문관쌀이 돼요. 요게 좀 달라요. 그리고 자미는 이게 뭐, 원진쌀도 되지만 이게 육햇쌀이다, 햇쌀이다,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이 자수의 지장가를 보면은요, 자수는 밑에 어때요? 임수와 계수, 물밖에 없다. 이 왕지들은요, 자기의 그 수기운 있잖아요. 자신의 그 오행의 기운만 담고 있습니다. 오화는 좀 달라요. 여기는 기토가 있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기토가 뮤토작용한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물이다. 전부 물기운이다. 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장간에 임계수 있다라는 거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상적으로 갈 텐데요. 이 자체 쌀은 뭐 도화쌀도 있고 홍염쌀도 있고 장성쌀, 육개쌀, 뭐 잿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일단은 물상, 지금은 사전적 의미 받고 물상적인 면으로 가다 보면 이게 좀 더 깊어집니다. 자, 볼게요. 이 순수한 물이에요. 다 자수는. 그리고 어두운 공간, 물, 그리고 어둠. 이러니까 뭐 다 나빠 보이지만 그렇진 않고요. 자, 그리고 열이고 물이다 보니까 차분하고 굉장히 이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물상으로부터 물상이 이제 겉심리가 있고 속심리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물상이 있고 속으로 보이는 물상이 있고요. 여기서 심리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파생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물이면 당연히 뭐 물과 관련된 장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둠이면 어때요? 차분하죠. 그럼 공부 잘하겠죠, 심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 잘하면 어떠겠어요? 직업적으로 뭐 의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라는 이 한 글자만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묘다 뭐 그러면은 이게 콩나물의 물상이고 이게 물의 물상이잖아요.
그럼 요식업 하는데 콩나물 국밥으로 엄청나게 성공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 보면은 문신사도 있어요. 묘가 현침살이니까 이게 찌르잖아요. 근데 자는 이게 먹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문신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물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난자. 어떻겠어요? 물이 많으면, 사주에 물이 좀 많으면 약간 좀 음침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맑아요, 사실은. 시냇물이라든지 안개, 보슬비, 샘물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죠. 이 자수라는 기호를 잘 쓰면은 내가 물 회사에 다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쉽게는 내가 물을 판매하는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거고, 배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수라는 게 이 편인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게 을목이 이렇게 기준으로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 하니까 이게 편인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좀 비밀이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수는 잉태한 그 산모를 뜻하기도 해요. 엄마의 기운이잖아요. 인성의 기운이에요. 여러분들 이 간목, 을목, 목이 어때요? 겉심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수는 이거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의 기운이다 라는 거. 엄마니까 잉태한 산모와 같죠. 아까 정자 난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병자라든지 임자라든지 이런 분들, 무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아까 묘자 이렇게 같이 있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거 글 쓰는 거 잘한다. 붓글씨,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 많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얘가 세밀하다 보니까 세밀한 시공 잘한다. 세밀한 시공. 그러니까 같은 그 건축 일을 해도 좀 세밀한 일들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기도 될 거고요. 물론 전기는 화기운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기운은 이 전기, 전자 부분들도 많다라는 거. 연구하는 거, 세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세밀한 가공하는 거.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고 이런 부분들 많아요. 예, 예술도 우리 작곡하고 발명하고 이런 분들 많고요. 또 우리 자유 이렇게 갖고 계시면 미용사 분들도 많고요. 자묘형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 교육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나무나 이런 을목들, 간목 을목은요, 이 교육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아이들 보호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럼 만약에 이 자수를 갖고 있는 이 의사 선생님들은 또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뭔가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이기적인 분들도 많고, 또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유순하고, 물이다 보니까 이게 흐르잖아요. 주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요. 나무랑도 어울리고, 그렇잖아요. 돌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고 다 어울릴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한 곳에 예민해지면은 다혈질되고 막 좀 비밀이 많은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해라. 깨끗함을 추구하는 분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걸 추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역마살이 많다라는 거. 자수라든지 여러분들 해, 자수, 또 임수 있고 계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 역마살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역마살이 있다. 그리고 이 수가 너무 많으면 자수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부인이라든지 이쪽에 비뇨기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너무 없으면, 혹은 있어도 얘가 뭔가 충을 받고 있고 극을 받고 있고 막 쓰지 못한다면 아토피라든지 건조, 피부 건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 팔자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개해년에 태어났는데 자월에 태어나고 임자 일주에다가 또 자시에 태어나서 그럼 전부 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수다 보니까 수가 또 화를 극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럼 화 있는 부분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과다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건강면에서 또 따로 다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퓨어한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구 잘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한 글자로 사주 구성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배워 나가 보다 보면은요, 답이 생겨요, 여러분들. 엄마의 성정이라는 거 나타나죠. 제가 또 설명 못 드린 게 있나요? 뭐 꽤나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수가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게 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뭐 예민해서 눈물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심리파악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뭔가 숨어있는 자료 찾는 건 굉장히 잘해요. 예술 분야에서도 뭔가 사람 심리 이용하는 거, 시나리오 쓰는 거 상당히 잘해요. 사람들 눈물을 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건강은 뭐 자궁, 방광, 뭐 생식기, 아까 말씀드렸던 또 갑상선 쪽도 돼요. 그래서 호르몬 쪽도 되고, 또 땀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 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땀을 배출해주는 역할. 아까 신자진이잖아요. 자수는요, 이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다시 배출해내는 이 작용이기 때문에 물을 잘 먹고 물을 잘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땀의 역할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사주 구성을 다 잘 봐야 되겠다. 더 재밌게 물상 표현하는 그 사주풀이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조금 길게 해봤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거는 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12지지 외에 또 다른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자주 봬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초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